멈춰. 야, 여기서. 야, 멈춰. 여기서. 야, 멈춰. 안 일어나? 죄송합니다.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음성, 한 사설 응급구조센터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구급차가 멈춰선 곳이 병원이 아니라 한 식당 앞이었습니다.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겐 지옥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피해자는 노예였다입니다. 예, 5년 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가해자의 잔혹함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필이면 양 변호사님 크리스마스 날 한 남성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자,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보니까 어느 식당 앞에 세워진 사설 구급차 안에서 그 안에서 한 남성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의 대상이었던 남성은 이미 사후강직까지 와서 사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사설 응급구조단의 단장 김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후강직에 온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이 김 씨가 처음에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에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구급차를 세워다 두고요. 그리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무려 7시간을 넘게 방치했다가 신고한 다음에 사후강직이 왔는데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실 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이미 숨을 거두고 사후 경직까지 온 시신을 방금 숨진 사람처럼 하나, 둘, 심폐소생술 연기까지 했. 자, 이 남성 김 씨 뭔가 구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하죠.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었던 이 사설 응급구조단의 대표는 김 씨 아내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가 이 김 씨였다고 하는데요. 자,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다리를 몇 번 차긴 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뒤에 숨졌다. 그러니까 때렸지만 그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와 동갑이었던 피해자는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12월 23일에 피해자가 구급차를 몰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이 스스로 병원 측에 이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김 씨,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걸 왜 말했냐며 격분했고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구급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그걸 병원 측에 알렸더니 너만 입 닥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왜 사서 그걸 이실직고를 하느냐 하면서 폭행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동료 직원이 급히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당시 끔찍했던 상황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멈춰. 여기서. 야, 멈춰. 연기. 일어나. 안 일어나? 죄송합니다.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차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입에 거품 물리고 눈이 뒤집히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자, 이 당시 사건 발생 때도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폭행이 무려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반나절 이상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 맞습니다. 그것도 무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했는데 두 사람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갑입니다. 동갑내기인데 무슨 아주 복종하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소를 계속 수차례 가격을 했고요. 중간에 탁자에 머리 부딪히는 바람에 거품 물고 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가해자 김 씨가 다른 직원들 모두 퇴근 나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30분 뒤에 피해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이때 또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까 쓰러진 거 그 연기 아니야?
요 모습이거든요. 조롱을 하면서 또 이 영상을 다른 직원들한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후 1시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12시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은 중간에 또 배고프다면서 치킨을 또 시켜 먹기도 하고 이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잠을 자러 갔고요. 피해자는 결국은 9시간 넘게 방치가 됐는데요. 이 몸에는 뭐 하상 자국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다발성 손상으로 성탄절 오전 10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자, 응급 구조사로 늘 성실히 일해왔던 이 피해자. 하지만 그 이면엔 끔찍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동료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때리고 나면 이제 신고할까봐 이제 안 보내고 집에 이게 강금이죠. 자기들도 안 가고 사무실 같이 자면서 따라파라고 이제 시켰는데 고객사에 꺼먹더라고. 따라파라고 시켰더라고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고 좀 막지도 했었거든요. 그냥 노예처럼 돌방이 튄 걸 가지고 본부를 통째로 갈아버리겠다 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가족을 대상으로 두고 네가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걸로 인해서 니네 가족을 흔들겠다. 자, 김은배 팀장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저렇게 꼼짝하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가해자 김 씨가 피해자한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한 것 같긴 한데요. 처음 그 피해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구급차를 볼 때 작은 흠집을 냈는데 그걸 과도한 치료비로 규정을 하면서 채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소한 일수 때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폭행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그리고 사고비 변제를 요청하면서 월급을 44만 원까지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 출신이기도 하고 체격이 한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장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해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군대와 같다. 그러니까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 있는 상관이야. 상관 말을 들어.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던 것이고 이 폭행은 2019년부터 더욱 심해졌는데 일주일에 3차례 이상 거의 상습적 폭행이 이어졌지만은 이 피해자는 거기에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폭행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피해만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악마 주변엔 조력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바로 업체 대표였던 김 씨의 아내와 업체 여성 본부장이었는데요. 이 김 씨 폭행 등 전과 10범으로 과거에도 직원을 폭행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막 도망을 가려고 하면 붙잡기도 했고요. 또 폭행할 때 겉옷을 벗기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씨의 아내는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이 드러날까 봐 출근한 직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25일 크리스마스에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증거를 없애고 다녔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김 씨 교도소 가면 담배 끊겠다면서 이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 현장 CCTV도 삭제하고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고 이렇게 완벽한 은폐를 시도한 이들. 폭행이 벌어지던 24일에는 신규 직원 채용 공고까지 올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자들은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초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에서 처음에 상해치사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해치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망을 시킨 게 아니라 계속된 폭행 상해 끝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살인이 아니라고 상해치사로 봤는데 경찰이 도저히 피해자 측에서 도저히 못 받아서 동생이 국민청원까지 올렸고 결국 검찰에서 이걸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는 살인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폭행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뻔히 알고 있었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해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치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질도 안 좋고 그래서 징역 1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거 안 받아들이고 또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돼서 확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본부장과 아내, 조력자들 있죠? 각각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나와서 이 방송을 보고 있겠군요.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